정치권의 또 다른 이른바 킹메이커로 불리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, 최근 이 네 번째 대통령 얘기를 꺼내들었습니다. 해당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. 제가 네 번째 대통령을 만들고 싶어요. 메이커로. 만들고 싶다. 예. 김대중 대통령, 예. 노무현 대통령, 문재인 대통령, 예. 그다음 대통령. 네. 그거는 우리 당원들하고 시민들,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고 네. 누가 하든 간에 예. 그 내용, 음. 이 다음에 우리 시대를 이끌어갈 그 맞으면 시대 정신을 담는 네. 국가 비전, 네. 이걸 만들어드리고 싶어요. 네, 그런데 이 네 번째 대통령 언급한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낙점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 배경이 뭡니까? 예, 그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네. 이해찬 전 대표를 만났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. 어제 기자들을 만나서 이해찬 전 대표와 사적인 식사를 한 번 하긴 했다,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면서 선거나 정치 구도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 오랜만에 고생하는 대선배를 만난 것,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. 아시다시피 이해찬 전 대표는 그 대표적인 선거 전문가죠. 당연히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긍정평가하고 향후 행보를 돕거나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. 이해찬 전 대표가 다시 등판한 시점도 약간 미묘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네. 현재 대선을 1년 앞두고 있잖아요. 게다가 이제 주자들도 차츰 움직이고 있는데요.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하락이 이렇게 맞물리는 시점에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등장한 건데요. 예. 여권발 바람을 기획하려는 거 아니냐,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보니까 그 이해찬 전 대표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혹독한 검증을 받았다,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. 근데 이해찬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주는 어떤 분위기도 좀 있었어요. 2018년 네. 지방선거 때 지금 경기도지사 되는 과정이잖아요. 그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죠. 이런 경우에는 당직을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, 아니면은 탈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, 이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. 언론도 비판적으로 많이 보도했는데 그때 그걸 꿋꿋이 버티면서 스스로 내가 당원권을 정지하겠다, 이 얘기 나오기 전까지 징계 조치하지 않았어요. 그것만 해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해줬다, 이런 평가들이 나중에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희망을 걸 수 있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다, 이런 점 좀 주의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번 재보궐 그렇고 또 내년 대선에서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언급했던 김종인, 이해찬, 김종인의 두 책사의 대결이 관전의 재밌는 요소다, 이런 얘기가 있어요. 글쎄요, 이게 진짜 그런 구도가 만들어질지,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 축제라고 하고 꽃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. 그런 구도가 한번 만들어지는 걸 보면 좋겠다,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, 지난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유튜브 활동도 하고 이런 모습 나타났잖아요. 네, 확실히 차기 대선에서 나름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. 그러니까 여권 내 후보를 만드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, 이렇게 보입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이해찬 전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의 또 악연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. 33년 전이죠. 1988년 13대 총선 때요. 당시 여당 후보로 서울 관악을에 이제 출마를 했어요. 그 김종인 위원장이. 그런데 당시 무명의 신인이었던 이해찬 전 대표한테 지역구 의석 그 선거에서 패배했거든요. 이런 그 역사를 갖고 있고, 또 김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잖아요. 그 김종인 위원장이 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또 이해찬 전 대표에게 공천을 또 주지 않았어요. 이해찬 세종에서. 대표가 네. 탈락하고 탈당하고 이런 험난한 과정을 겪었는데요. 이 두 사람이 좀 향후 어떻게 조금 대결하면서 이렇게 나아갈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.